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AP 위성이에요. AP 위성이고요. 네, 매수가는 1,900원. 1,900원이고요. 10%요? 10%예요. 그래요? 네. 제가 이 AP 위성이라든지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네. 저 바닥에 있을 때 2018년 막 19년 이럴 때 있잖아요. 네. 사라고 엄청 추천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 산업을 계속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주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우주를 이렇게 나가야 되는 일 그런 내용들 뭔가 우주 정복 사업들, 우주 사업들 다시 한 번 더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당장 눈앞을 본다면은 당장 내일에 뭐 달에다가 위성 쏘거나 뭐 탐사선 보낸다는 뉴스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당장.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당장 없으니까 당장 움직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 뭐 다음 달에는 일정이 있습니까? 딱히 뭐 이렇다 할 만한 일정이 없어요. 그죠? 네. 뭐 그렇다면 지금 우주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돼 가지고 뭐 완전히 뭐 혈안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있나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올라갈 일이 있을까 없을까 하면은 딱히 올라갈 일이 없는 기업을 사놓으신 거예요. 네. 그럼 얘가 올라가려면은 우주에 뭘 쏜다라든지 위성 사업에 뭐 뛰어든다라든지 뭐 적어도 드론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쪽에 엮이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주가만 그냥 급등락을 해가지고 움직이다가 지금은 이제 달에 우주선 쏘고 나니까는 별거 없다. 에이, 별 볼 일 없네 하고 빠져 있는 거죠. 재료 소멸이라는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재료가 진짜로 소멸된 건가 하면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네. 멀리 본다면 정말 장기 투자로 본다면 지금부터 사가지고 떨어지면 또 사고 떨어지면 또 사면 나중에 또 우주선을 쏘네 만회하면 이상 급등 현상 나오면서 2배, 3배 수익 날지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멀리 보고 계획을 짜서 사신 거라면 정말 잘 사신 게 맞는데 그냥 대충 주가 떨어졌으니까 샀다라고 하면은 왜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 여기 계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획이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좋은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아닌 종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가 대비해서 많이 빠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시청자님이 곰곰이 계획을 짜야 돼요. 저라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안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돈을 묶어놓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거든요. 네. 너무 불확실하고 뭐 전망도 너무 이거는 불투명하다 보니까 뭔가 사놓고 기다리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싫은데 시청자님의 작은 계획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돈의 계획, 내 인생 목표, 인생 계획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언제까지 몇 년 뒤에 난 돈을 이렇게 벌고 싶다라는 그런 계획들요. 그 계획에 이 종목이 맞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안 살 것 같기 때문에 안 가지고 가고 싶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 반등 조금 나와준다면 저는 11,000원대 그냥 바로 정리해가지고 다른 종목을 사는 게 어떨까 내 계획에 맞춰가지고 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시청자님이 제 이야기 들어보고 난 다음에 나는 장기로 가져가 볼래 우주산업 뭐 무조건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러면 난 가져가 봐야 되겠어 떨어지면 더 사지 뭘 이라는 계획이 짜져졌다면은 저는 그냥 홀딩 하셔가지고 7,500원대 추가하면서 한다 생각하고 멀리 보고 가져가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관점을 잡고 계획을 한번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범량건요. 범량건영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4,800원에 30%. 4,800원에 30%요? 예, 예, 예. 뭐 사신 이유가 뭐 있으실까요? 예, 건설주 좀 안 되겠나 싶어서 샀지만 또 저는 떨어지네요. 건설주가 왜 되겠나라고 생각을 하신 걸까요? 예, 좀 싸는 것 같기 때문에, 이거 뭔가 5천짜리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기 때문에 샀는데. 네?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 샀고요. 떨어졌다고 다 사면 수익이 날까요? 예, 안 나지, 네, 맞아요. 봐. 그러니까 건설주가 왜 좋다고 생각하셨는지가 제가 궁금해요. 예. 하다 보니까 아니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해드렸던 게 금리 인상기에 건설주는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건 아마 저 말고도 다른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했지 않을까 싶은 게 금리와 건설주와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은 전문가 하면 안 돼요.
예. 금리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건설하는데 업황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이 건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 돈 가지고 건설하는 건설사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돈 예. 빌려서 하거든요. 예. 그럼 돈을 빌려서 하는데 건설을 하는데 돈을 빌려서 하는데 이자가 세면은 건설하는데 원가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 원자재까지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건설사에 좋은 이유가 사실은 없지 않나요? 그럼 건설사 가격이 떨어진 거는 떨어질만 하니까 떨어진 거지 좋은데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좋은데 떨어졌으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떨어질만 해서 떨어졌으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최근에 얘가 이렇게 막 급등락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태풍 온다, 뭐 지금 홍수가 난다 이러니까 어때요? 그 토목 공사가 필요한다, 재건 공사가 필요할 거다라는 그런 막연한 인식 때문에 테마주로서 움직이고 있는 거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붐이 일어날 것인가? 건설 붐은 지금 이미 져가지고 거의 침체기로 돌아가가지고 건설사 지금 망하고 있는 거 모르세요 혹시? 중소형 건설사들 부도나고 있어요 지금. 아, 예. 그냥 건설사가 안 좋은데 건설사를 떨어졌다고 사셨으니까 독을 잡으신 거죠. 예. 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면 달 좋은 게 넘었어요. 전혀 또 아닌 거니까 다시 한 달 전에도 예. 사시면 안 되는 거. 금리 인상은 1년 전부터 예. 했으니까요. 그죠?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투자하시는 게 어떻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공부를 좀 하시고 하면 좋겠고요. 지금 팔 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세가 아직까지 반등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와준다면 저는 4,500원대 매도하는 게 맞는데 만약 반등 없이 밀린다면 이건 반등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700원 밀리면 손절하는 게 어떨까?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3,500원까지는 가져가 보셨다가 3,500원 밀리면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 잡으셨어요. 아예 잡으면 안 되는 종목을 잡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손실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조금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게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공부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대한전선 대한전선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900원. 1,900원. 1,900원에 20%요? 이건 또 왜 예, 사신 이걸 거죠? 글쎄 뭐 사게 됐는데 네. 이걸 뭐 손절미 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이래가 뭐 어떻게 뭐 좀 더 기다려볼까 해갖고 싶은 생각도 들고 왜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뭐 조금 뭐 한 1년 미만입니다. 1년이면 초보시고요. 예. 그럼 이걸 지금 사신 이유도 뚜렷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TV에 좋다 했거나 누가 좋다고 한 거예요? 뭐 저 샤오디 그 뭐야 그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난다고 한다 그 하여튼 이야기 어디선가 막 있는데. 좋다고 한 거예요? 그냥? 예, 예. 네, 그래서 그냥 뭐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사신 거네요. 뭐 들여다보기는 봤는데 네. 그냥 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게 이제 제가 상담을 할 때 시청자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해볼 때요. 제가 왜 사셨습니까? 라는 질문도 한번 해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질문하면요. 대부분 다 자기가 산 종목에 대해서 내 돈에 대해서 되게 무책임하세요. 지금도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돈만 집어넣은 상태인 거거든요. 예. 좋지 않은 거잖아요.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운전대 잡고 있는 거라고 제가 비유를 많이 하는데 면허도 없고 운전해본 적도 없는데 운전대부터 잡고 싶은 욕심에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런 분들께 전문가 입장에서 조언할 수 있는 내용은요. 일단 내리시는 게 어때요? 라는 조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냉정하게 입장 바꿔 생각하면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예. 할 줄 모르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나오시죠. 나온 다음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고 조금 배우시고 경험 쌓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가 첫 번째 조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되게 듣기 싫어해요. 자기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는 지금 시청자님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전선을 여기 올라왔을 때 산 거요. 사실은 나쁘진 않을 수 있어요. 단타 관점에서는요. 그러면 여기 올라왔을 때 매수하신 거라고 치고 여기 샀다면 떨어질 때 바로 손절해야 됐습니다.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실 분이라면 알고 있었어야 돼요. 손절해야 된다라는 것을요. 예.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 홀딩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지 가져가야 될지 더 사야 될지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미 지금 손대야 될 자리가 이미 한참을 지나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홀딩해서 가져가겠다라는 말은 대한전선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선산업과 이 기업이 이제 앞으로 괜찮을 건가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경기 침체가 온다는 말은 산업 전체가 매출이 다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완성품도 떨어지고 뭐도 떨어지고 판매량이 다 떨어진다는 말에서 전선은 아주 기초적인 부품이 될 텐데 경기 침체가 오면 부품이 많이 팔릴까요? 안 팔릴 것 같죠, 그죠? 예. 기본적인 생각으로 딱 안 팔릴 것 같잖아요, 상식선에서. 그러면 예. 얘가 전망이 좋은 기업인가라고 하면은 당장은 조금 아리까리한,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종목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예. 굳이 이걸 지금 살 이유, 사서 들고 가고 홀딩하고 가져갈 이유가 뭐가 있게 됩니까? 없는 거지. 그러면 어디서 좋다고 했던지 간에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 매수해가지고 저기서 시세를 더 낸다면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었던 그 기회를 한번 잡아봤어야 되는 거고 밀렸을 때 2, 3%, 5%에선 손절 바로 버렸어야 돼요. 왜냐하면 홀딩해서 가져가면 피곤한 종목이니까. 예. 그 정도의 공부가 조금 되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일이 벌어져 버렸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홀딩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는데 이러면 기업의 좋고 나쁨을 떠나가지고 여기서 이제는 또 차트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1,400원대가 지난 저점 자리예요. 이 자리는 시청자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 종목을 매매하는 사람들 또는 이 종목을 보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죠. 그죠? 예. 그러면 1,4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1,400원이 지난 저점이네. 그럼 1,400원까지 가면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예. 우리 왜 친구들끼리 장난할 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손바닥을 딱 때리고 하다가 때리는 척만 하면 어때요? 손이 또 때리겠구나 하고 손이 이렇게 나가죠, 그죠? 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1,400원 맞고 1,400원 맞고 하다 보면 여기가 바닥이겠거니 하고 사람들이 여기서 막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기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1,400원에서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돼요. 그게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 차트를 보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생각해보면 1,400원까지는 가져가 봐야 되겠죠. 지금부터 물리는 건 어쩔 수가 없고 1,400원이 왔을 때 반등이 나오면 2,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한번 노려봐야 돼요. 근데 1,400원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좀 피곤해지겠죠. 예, 그럼 그렇죠.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런 예, 일을 안 그러면- 만들기 위해서 사실 저기서 빨리 짧게 손절해버리는 게 깔끔했는데 안에서 이렇게 더 넣어줬다. 깊어지고 더 손이 많이 가고 더 일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예, 예. 하실 줄 아는 게 더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매도하시고 나면은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 이야기한 게 별로 어렵진 않았잖아요, 그죠? 예. 네, 주식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하시는 게 어떨까? 일단 저는 1,400원까지 보유하자, 홀딩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저기까지 빠지게 되면은 기업이 아직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당장 앞으로가 안 좋아질 것 같다는 거지. 지금 당장은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1,400원 되면 사볼까 하는 그런 매수 심리가 생길 겁니다. 그때 튀어오르면 1,800원이든 1,900원이든 빠르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을 사시거나 저점에 다시 들어가는 걸 목표로 잡는 게 좋겠죠?